올릴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 잠을 자던 중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잠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질 않고 꺼꺼거리다가 눈물도 나고 그렇게 영원 같은 긴 시간이 지나고 숨통이 트였습니다. 몇 분 되지도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과 그 안도가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기억은 그 고통과 안도였습니다. 이명박근혜라는 괴물들을 만나며 매일 술에 쪄들고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낼 때 시민사회 운동의 선구자와 같은 당신의 존재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일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화려하게 부각되며 늘 인지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에서야 비로소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부재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고통이 조금 익숙해질 때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찾아온 것은 극에 달하는 분노였습니다. 한없이 길기도 하고 한없이 짧기도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참 잔인한 사회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소비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사회를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추모해주는 제대로 된 영상 하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할 삶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 검사로 임명된 시기에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1년 만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로 나서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머리 조아리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검찰총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서울시장 선거에 시민 후보로 출마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철수가 해먹게 놔두고 그냥 세계 최고의 마라톤 도시를 만들게 천에 뼈려 놔둘 걸 그랬나 봅니다. 평생을 시민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삶을 놓고 조롱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로 가해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당신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단 5일의 슬퍼할 시간도 허락해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세태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것들 보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한 인간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으로 보충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노무현이라는 구멍을, 가슴에 노회찬이라는 구멍을, 이제는 박원순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3개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남은 우리들입니다. 그 커다란 구멍을 어찌 메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라지겠지요. 원시사회에서 믿었던 믿음처럼 당신의 죽음이 새로운 민주시민들을 탄생시킨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공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에 큰 획을 긋고 가신 선배님들의 가치들로 그 구멍을 채워 넣겠습니다. 당신의 부재를 실패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이 남겨놓은 커다란 가치들을 계승 발전시켜 비록 몸은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신들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사람 사는 세상, 공정한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원순 씨의 삶처럼 비장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유쾌하게 주변을 돌아보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청 앞에 가서 박원순 2년 나와 라고 누군가 소리치면 원순이는 여자가 아니고요 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웃으며 나올 것만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도보다리 진행을 맡은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정은혜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비입니다. 예, 한 주 잘 지내셨죠? 잘 지내진 못했고요. 네. 일단 비보를 전해 들은 다음에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네네. 뭐 그냥 혼자 사귀고 있었는데 네. 예, 김 선생이 이제 따로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막 폭발을 하시더라고. 네. 누가요? 누가요? 김 선생이 폭발을 하시길래 네네. 저도 그때는 이제 좀 격앙돼가지고 네. 이제 막 당장 같이 뛰어가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냥 채팅창에서만 그냥 이제 다른 분들 달래드리고 그렇죠. 네, 조용조용하게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목요일에 방송을 하면 나도 좀 쏟아 부어야겠다 그랬는데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3, 4일 지나고 나니까 안 하길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그 망자의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진위를 판단하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혐의를 논하겠다는 게 아니고 망자의 삶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 싶은데 그걸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망자를 조롱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뭐 가해자로 낙인 찍는 사람들부터 뭐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매일매일 분노가 그 슬픔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 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분들이 이제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근데 안 좋았던 일은 거의 진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다 이제 우리나라에 남긴 업적들이나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들로 이렇게 쫙 채워지거든요. 방송에.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방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계속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게 아니 박원순이 죽었습니다야. 아니 이 박원순이다라고 하는 시민사회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사람이 명을 달리했는데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고 왜냐하면 지금 젊은 20대들 같은 경우가 많이 화가 나 있는데 20대들 입장에서는 박원순은 처음부터 시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장이고 시장인 사람이에요. 본인도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기득권인 거야. 철저히 기득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뭐 범죄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그럼 이제 조롱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균형 잡힌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죽음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꼭지로 다루면 되는 거고 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한 군데도.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다. 한겨레나 경향이 오히려 더 악랄하게 물어뜯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어떤 그 공정성을 내세워서 이럴 수 있다는 의혹만 제기해도 그게 2차 가해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진짜 무적의 논리거든요. 그거는 그냥 말이 무적의 논리지 논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존재하려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진위를 따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아닐 거야 가해자가 아닐 거야라는 그 갑론을 박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피해자 가해자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이게 팩트인 것처럼 굳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걸 비판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증거라고 갖고 온 그 드림인 사진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허술했잖아요. 그게 증거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때 민경욱이 도난당한 선거 그 용지를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거랑 저는 별 차이 없게 보였는데 그걸 보는 것 자체를 무슨 이상한 놈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을. 그거는 이제 본인의 평상시의 삶의 아니죠. 궤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초장에 잘라야지 말을 하게 두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자,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시사 이슈들도 있지만 결국 이제 따로따로 준비한 꼭지 둘 다 뭐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그 발제는요. 내우외환 정의당. 자, 정의당이 좀 말이 많았죠. 뭐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처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뭐 정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방송을 정의당에서 들을 리는 없겠죠. 뭐 들을 수도 있죠. 정의당 관계자분이 혹시 들으시면 좀 이게 자기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일단 주제를 잡았는데요. 일단 조문정국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치고 나왔죠. 젊은 의원 둘이서 장혜영이랑 유호정 후보가. 의원입니다. 이제 후보 아니고. 유호정 의원이 이제 뭐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자기는 조문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와서 근데 그게 조문을 와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시간에 타이밍에 굳이 그렇게 나와야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김 선생도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고. 제가요? 네. 그랬나요? 되게 화제가 될 정도로 화제가 아주 많이 됐던 그 영상인데요. 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예. 그렇고 저도 이제 집에서 진짜 뭘 집어던지고 싶을 정도로 열받았었는데, 근데 본인들은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그 공명정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범죄 혹은 성추행, 뭐 성범죄에 다 속하죠.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거에 연관된 어떤 그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거의 무기징역이에요. 한 번도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범죄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분을 끌어들여서 좀 죄송하지만 탁현민 씨라든가 뭐 김용민 씨라든가 뭐 절대로 뭐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주홍 글씨를 찍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기한 차별금지법 그거랑도 반하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다했으면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뭐 낙인을 찍는다든가. 네.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은 그날 조문을 갔죠. 네, 갔죠. 조문을 가고 뭐 사과할 일이 있다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건 나중이고 조문을 가서는 지금 현재 가장 고통받고 두려워할 분은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정의당에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정의당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4일에 그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위원총회에서 유족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사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도 솔직히 저는 불만이에요. 상처를 드렸다면 안 드렸으면 사과 안 하고 상처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 그게 맞는 사과죠. 그리고 이거는 또 웃긴 게 물론 본인도 사과할 짓을 하셨지만 대표로서라고 했잖아요. 자격을 부여했잖아. 그러면은 사과도 대리 사과를 하는 거죠. 대리요? 과장 사과 말고. 대리 사과를 시키시는. 어쨌든 그래서 유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해 피해 호소인 측에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고 장례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 호소인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다. 근데 너무 웃겨요. 지금 그 장례기간에 추모의 뜻을 그 표하는 분과 피해 호소인이 근데 피해 호소인의 연대 의사를 밝히는 게 지금 좀 상충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공과 어떤 그 과를 뭐 분리해서 그렇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맞고 저건 저거대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이게 논란이 수그러들었으면 좋았는데 장혜영 의원이 치고 나왔죠. 솔직히 당황스럽다. 심상정 의원 믿었는데 이번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메시지와 행보를 존중한다는 것이 내가 알던 대표의 관점이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제가 매갈 용어로 하려다가 새날이 고품격 방송이라서 참겠습니다. 의중을 정확히 알기 위해 의총후 심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데 심 대표가 이번 사안에 관한 나의 관점과 행보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내가 알던 심언니가 아니네.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 원래 그 여자야. 혜영아 뭐 이런 식으로 마음 훈훈한 본인들끼리 훈훈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고서 본인들끼리는 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벌써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네. 뭐 저희가 예전부터 써왔던 말인데 정의 없는 정의당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안 얹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척척. 네. 네. 자기의 그 페북으로 계속 그 그쵸. 말을 하시니까 네. 이게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페북 대통령이시죠. 예. 오, 그렇게 쳐주나요? 국정 전반을 그 관여하고 계시니까. 페북 정화조라고 하죠. 네. 네. 이분이 심 대표예요. 이분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신뢰의 한 자락을 내다버린다. 어이가 없네.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를 하다가 팽당했을 때 이미 정치적 판단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 일이 민주당에게 팽당한 일인가 봐요. 네. 그 일이 얼마나 됐다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 진보 정치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감각을 믿고 그들에게 당의 주도권을 넘기는 게 좋을 듯.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유호정과 장혜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호정 의원이 그 꿋꿋한 정신으로 계속 이어갔느냐. 그러면은 어제 방송이었나요? 어제 YTN인가 나왔죠. 네, 방송 나와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질질 짜시던데. 그게 이제 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걸 벌써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구속되기 직전이나 이럴 때. 사퇴하기 직전. 예, 사퇴하기 네. 직전, 뭐 네네. 탈당하기 직전, 뭐 네네. 이럴 때인데 이분은 당선 전에도 그때 뉴스공장 나와서 한번 우셨고. 그렇죠. 그래서 또. 아니, Girls Can Do Anything인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들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또 눈물에 대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당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 또 남페미라고 규정을 남자 페미니스트. 네. 네. 남자 페미니스트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남페미 같아요. 네. 박원석 의원도 이제 가세했죠. 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사과라는 표현이 꼭 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심 대표의. 네. 심 대표의 사과를 두고 당내에서 우리가 왜 사과를 하느냐. 두 의원은 자기 할 말을 한 것인데 왜 대표가 나서서 의견을 억압하는 식으로 사과를 하느냐는 반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거 본인 얘기 아닌가요?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의견을 펼치는 것과는 상반되게 정의당 게시판은 그러니까 정의당에도 참여계가 있잖아요. 있죠. 참여계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뭐 탈당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남아서 여기를 지켜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네네. 그쪽 계열들과 싸우고 있는데 페미니스트 계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유호정 의원에 대한 당원 소환을 추진해야 한다. 요런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당원 소환이 사실 이게 처음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당원 소환. 네. 없는데 당원의 요구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당하는 조치래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조치죠.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번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에서 보듯이 유호정 의원의 돌발 발언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유 의원은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선생이나 저나 갖고 있는 스탠스랑 동일한 것 같은데. 제가요? 근데 오늘 말을 거의 안 하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만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요? 제가 그런 같은 스탠스인가요? 원래 이게 반대로, 반대로 가야 오늘 이제 반대로 한번 코스프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적어도 김 선생이 검사 얘기할 때나 그 정도 스탠스지. 이 정도에는 쫄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타당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 댓글에 보면 어이없다. 네. 유 의원이 무슨 당원 당규를 어겨서 소환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호정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그렇죠. 보였고요. 그리고 류가 아니라 유호정. 소셜 미디어에서 유호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남들 제발 탈당 좀 해줘라. 그렇죠. 이런 글을 그게 당원 게시판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당원 게시판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는데 그거 올라오자마자 류호정 진짜 이름이 어렵네요. 네. 류호정 의원실에서 나 아닙니다. 네, 류호정 의원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또 하고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해프닝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호정 의원이 가장 제가 봤을 땐 실수한 거
것일지 아니면 속마음이 드러난 거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정의당 내에서는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에서 100명 정도가 탈당을 하면 민주당에서 10,000명 정도가 탈당하는 거랑 같은 임팩트래요. 그렇겠죠. 근데 1000명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요? 그럼 뭐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냐라고 하는 그 라디오 인터뷰에 가서 네. 뭐 탈당도 하고 있지만 새롭게 입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게 탈당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거의 기름을 껴얹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나갈 테면 나가봐라. 그렇죠. 다른 애들이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제가 들은 느낌이 뭐였냐면 야, 이 뻐꾸기구나. 네. 이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거구나. 그럼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정의당원들이었을 거고 네. 지금 입당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 페미 계열의 사람들이 정의당을 접수하자 이참에 네.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 선생이 생각하는 네. 그 뻐꾸기 엄마는 누군가요? 뻐꾸기 엄마는 처음에 이제 뻐꾸기 할머니가 심상정 의원이었는데 뻐꾸기 할머니였는데 네. 이 뻐꾸기가 부활을 한 다음에 할머니를 쫓아내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할머니는 뭐 알 낳고 날아가야 할머니 자, 근데 아닌가요? 이제 제가 판단한 정의당의 그 뻐꾸기 할머니가 네. 스탠스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네. 자, 기존의 다른 5명의 의원과 뻐꾸기 할머니 의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역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예. 네. 심상정 의원은 차기에 출마를 또 한다라고 하면 지역에 자기 지역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역구에서 굉장히 센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스탠스를 이어가다 보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갖고 스탠스를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비례대표들하고 문제가 좀 마찰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다고 보기가 네.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스탠스를 바꿨으면 당내에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물밑 접촉을 해서 당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박원석 의원도 나가서 아이 저러면 안 된다. 뻐꾸기 삼촌도 그래요? 뻐꾸기 삼촌이요. 네. 뻐꾸기 가족이군요. 네, 다 뻐꾸기예요. 네, 진중권도 뭐 입으로 똥 싸고 계시고요. 걔는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그 사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분란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네. 뭐 기자회 이제 계속 그 분란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언론에서 키우는 건지 네. 아니면 피해 호소인 네. 뭐 피해자라고 하는 네. 그분이 키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변호사들 대동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면서 네.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말을 키우고 이게 결국은 그 전에 검찰 그 윤 총장이 네. 어떻게 뭐 꼬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되게 큰 이슈였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에 대한 얘기는 뭐 거의 묻혀버렸죠. 네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추스리질 못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정의당의 여성본부라는 게 있대요. 네. 박원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뭐 미래통합당은 거의 동급인데요. 거의 이건 뭐 더 나가는 거죠. 네. 미래통합당도 사실 이게 사자에 대해서 저 홍준표가 네. 저기 정의당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물론 저도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그렇지만 또 뭐 나는 이상한 근데 소리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홍준표는 그 이후에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분간 평하지 않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최소한 장례 기간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야 장례 기간에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할 때 그 홍준표가 썼던 글이 좀 회자가 됐잖아요. 네네, 이렇게 빨리 갈 거면 뭐하러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나. 네. 뭐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썼는데 점잖은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최소한 인간이 보여야 되는 예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좋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분도 또 지역구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받았는지 뭐 채용사 또 얘기하면서 네네. 또 막말을 또 그렇죠. 뭐 역시나 그놈이 그렇죠. 그렇지 뭐. 그 당연한 건데. 그분이 그렇지 뭐. 최소한 네. 그 시기에 그 조용히 하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예, 그 당시에는 일단 네. 장례 기간 중에는 네. 조용히 있었기 네.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장례 기간 중에도 그 논란을 피우다가 그럼 네. 심상정 지금 대표 아니죠? 심상정 대표죠. 대표인가요? 네.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았었나? 아무튼 들고 있으라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사과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나지 않더니만 네. 결국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은 심상정 의원이 물러서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네네. 내가 꽂은 사람들이잖아 거의. 네. 내 기준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얘네가 내 말을 안 듣네. 그렇죠. 근데 쎄. 그리고 얘네 주위에 엄청나게 쎄. 당원의 지금 구석이 좀 바뀌고 있어 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참여계라도 날 지지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유호정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출마 이제 인터뷰 같은 뭐 정견 발표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했던 가장 임팩트 강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심상정을 넘어서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밟겠습니다 아닌가요? 밟겠습니다. 일단은 욕먹는 걸로 넘어선 것 같고요. 바로 이번 기회에 뭐 개원도 네. 하기 전에. 네, 거의 배현진급으로 올라서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의당 여성본부 말을 좀 들어보면 네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2차 피해 탓에 신고가 어렵다. 이 문장은 어떠한 성범죄 성피해에도 이걸 갖다 붙여요. 일단. 네. 권력형 성범죄가 어쩌고저쩌고 저항하기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말을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렇죠. 성평등한 조직 문화로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성범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네.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요구 등 여성본부의 의견을 보고받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당이 그 어떤 심상정 대표의 어떤 사과나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네 갈 길,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의 길, 거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계만큼 강력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저스트 페미니스트인가? 네. 그 그룹이거든요. 거기에서 네. 아주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 왜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어딨냐 그걸 왜 쓰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정의당 조 대변인 네. 조 대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력일 수 있음을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심상정이 먼저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가장 먼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먼저 그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심상정 대표가 맞습니다. 네, 미디어에서는 그래요. 네. SNS나 소셜 뭐 그런 데서는 무슨 뭐 이화여대에서 뭘 처음 썼다라는 여대에서 처음 썼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그거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처음 들은 거는 심상정 의원 입에서 맞습니다.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면 심상정 의원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얘들은 마치 서울시에서 그 표현을 먼저 쓴 것처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보니까 피해자라는 용어가 맞다. 네. 그렇게 그런 요지로 또 이제 바뀌신 거 보니까 완전히 넘어갔다 저쪽으로. 네네.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좋습니다. 뭐 페미니스트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 어떤 피해자 자기들이 부르는 용어로 피해자요. 그 피해자를 감싸기 위해서 한다는 그 발언들 자체가 유가족이나 마음속으로 추모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되고 있음을 명심해 줬으면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정의당 사태를 보면서 참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정의당이 3.2%까지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선거 기간 중에 그래서 조금만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3%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석도 못 얻을 거다. 저는 제발 그렇게 되라라고 사실은 빌었던 사람인데 그때 정의당이 택했던 선택은 뭐였냐면 노회찬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6411 버스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민주시민들이 노회찬이다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 보니 그 부채의식이 정의당이다라고 하는 정당으로 투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태에서 만약 노회찬 정신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정의당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그 노회찬 당시 의원한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었을 때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거부하면서 한 얘기가 어떠한 당론도 인륜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회찬 정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노회찬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유호정 장혜영 보고 허허 웃으며 잘했다. 밥 사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회찬 파리를 하는 사람들 진짜 천벌 받습니다.
정말 천벌 받습니다. 네, 슬슬 올라오시는군요. 아유, 그 정도로 코멘트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제가 요즘에 다혈질이 됐어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네. 다혈질이 됐습니다. 원래 그러신 분이죠.